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전문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쭉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교통사고 사망 중상해 사건에서는 비록 변호사비가 초반에 나올지 몰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폭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늘리고 그리고 추후에 소송비용 확정이란 것을 통해서 변호사비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면 훨씬 이득이 된다고 직접 사례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근본에도 그렇게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은 중상해는 아니지만 일반 상해 사건에서 훨씬 유리한 결과를 받아낸 것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왔습니다. 금일 사례는 오토바이 운행 중에 도로상의 장애물과 부딪혀서 교통사고, 낙상사고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장애물을 관리하는 사람, 소유 및 관리하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8,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이고요. 근데 이러한 낙상사고의 유형이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맨홀이나 하수구, 배수로, 도로 이런 부분의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움푹 파인 곳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장애물들도 있을 수 있죠. 거기에서 그 물체를 밟고 낙상하는 교통사고. 그리고 둘째로 사설 기업의 공사 현장, 전압박스 공사 현장, 전기공사 현장, 도로공사 현장 이런 데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밟고 낙상하는 또는 미끄러져서 연쇄 추돌하는 유형의 교통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요. 셋째, 허술하게 걸어놓은 그 건물의 간판이나 물건 등이 자연력, 즉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져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치는 유형의 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넷째로 아파트나 기타 건물의 관리자들이 통로나 도로에 미끄럽거나 얼어붙은 부분을 제대로 치워놓지 못해가지고 여기서 낙상하는 사고들, 이런 여러한 유형의 사고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 사고는 이렇게 도로에 적치해 놓은 장애물에 관한 사고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분은 우측 발목, 족관절 부분이죠. 발목 관절에서 골절이 발생했고 그 골절 부분이 제대로 유압이 되지 않았습니다. 뼈가 안 붙으면은 강직이 생기겠죠, 여러분들. 왜?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붙지 않은 뼈를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 한정이 생기겠죠. 이 발목 관절 강직 장애하고 또한 몸의 주요 부분에 추상 장애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퇴원 이후에 그 물통을 적시해 놓은 데가 주유소거든요. 그 주유소 소유자를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내가 이만큼 다쳤으니까 배상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처음에 난 절대 배상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단 한 번도 해줄 수 없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인가 두 번을 더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해줘도 300만 원 정도 위자료는 해줄 수 있어도 더 이상 나는 잘못이 없다. 내가 물통을 그 주유소 입구 쪽에 세워놨지만 그것만으로 제대로 앞을 보고 가면 당신 말고는 아무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 당신은 그것은 당신의 과실에 의한 사고지 우리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원고분이 화가 씩씩 나셔가지고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결국 그 주유소 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총 8,2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처 판결에 기초가 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원고분께서는 아침 10시경에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운전하다가 도로 마지막 차선에 쌓여진 물통을 들이받고 바닥에 전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전도가 된 다음에 바로 뒤따르던 택시가 이분의 발목을 밟고 간 것이죠. 우리 법적인 용어로 하면 역과가 되었다고 하죠.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으로는 과연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인가, 두 번째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 번째로 노동능력 상실률은 몇 프로 정도로 봐야 되는가, 이것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우선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62조 2항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도로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상에 내버려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영업의 원활화를 위해서 입구에서 몇 미터 앞쪽 되는 부분이죠.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걷다가 물통을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유소 앞에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생긴 물통 같은 거 두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거기 주유소 입구 쪽으로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누군가 주정차를 하고 있으면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겁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아무리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지만 도로에서 엄연히 하나의 차로를 막고 그렇게 세워놓는 것은 그건 불법이다 해서 책임이 인정된 것이죠. 과실 비율 관련해 가지고는 당시 원고분이 그래도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였으면 물통을 보고는 피할 수는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이 물통이 제일 마지막 차선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모두 다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결국 원고 앞을 제대로 못 보고 운전해서 사고를 당한 원고에게 30%, 피고에게는 70% 과실이 있다. 이렇게 우리 법원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쟁점으로는 이 노동능력 상실률이 치열하게 다퉈졌습니다. 이 주유소 측에서는 원고가 이미 충분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모두 회복됐는데 노동능력 상실, 후유장애 이런 게 어디 있느냐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 위자료도 주장을 했겠죠. 근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간 다수의 이런 신체 상해 사건,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어느 부위 어느 부분에 후유장애가 남았고, 이 상해와 후유장애는 별도입니다. 후유장애는 상해로 인해서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야 후유장애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사무실에서는 정확히 어디가 남은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분은 족관절에 부정강직 장애가 남았고 손이나 팔 등 주요 부분에 추상장애가 남았다고 해서 그 두 부분에 감정 신청을 해가지고 모두 영구장애를 인정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측 족관절의 부정강직 장애는 영구 10%에, 그리고 추상장애는 영구 5%의 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넣을 때 해당하는 감정 과목을 정확히 고르는 것과 그 골라가지고 받는 과정에서 영구장애, 높은 장애율을 받는 것, 이게 전문 변호사의 가장 핵심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최초 원고분이 교산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과실 비율이 너무 높지는 않을까? 왜? 다른 차들은 다 피해가는데 나만 못 피한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상대방이 보상을 해줬을 것인데 왜 300만 원 그것만 얘기했을까? 그런 부분에 조금 걱정이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은 관련 판례들을 보면 과실 비율이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또한 노동능력 상실률도 충분히 뒷받침될 것 같으니까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해서 2년 동안 다툰 결과 이렇게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1억 원 가까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통사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건에서는 보상액이 굉장히 높게 측정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액의 변호사비를 아낀다고 본인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직접적으로 주장해야 되는 사항을 누락을 해가지고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꼭 소송으로 진행하시라는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 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